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시장이 좀 눈치를 많이 보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디 지수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좀 횡보장세가 이어졌었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시장이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300선 그 위아래에서 계속 방향성을 찾아 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0.24% 어제보다 플러스권 유지합니다. 네, 오늘은 일본 증시가 굉장히 강한데 그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중에 낙폭이 확대되면서 현재는 0.9%의 하락이고요. 1,116선 지나갑니다. 선물 시장은 보합권에서 눈치 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모습인데 현재 삼성전자는 일단 플러스는 유지합니다만 약간의 상승 0.1%의 플러스권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다시 이제 파란불 켜져 있는데요. 약보합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현대차가 오늘 다시 좀 힘을 내주려는 움직임 잠시 후에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오늘 좀 많이 빠지죠, 상대적으로. 그 영향으로 지수 내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2% 넘게 밀리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1.5%,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오늘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고 특히 반도체 소부장들의 하락폭도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에로티베큐은 13% 밀리고 있고 장비주가 많이 밀리네요. 원익 IPS 9%의 하락률, IST도 한 7%의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부장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죠. 오늘 시장은 상대적으로 유통, 소비재, 그리고 거버넌스 관련주들이 좀 강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소비라고 하면 이제 백화점 보시겠습니다. 백화점이 호실적을 등에 업고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롯데쇼핑 14% 급등세, 신세계 오늘 증권가 호평 나오면서 7%의 급등으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소매 유통도 마찬가지로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종목들이 거의 이제 대표적인 쇼핑, 유통 쪽이고요. 소매 유통 마찬가지로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 밖에 은행 지주에서 함께 보실까요? 이런 증권 포함해서 전통적인 고배당주가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증권주들 주가 시세가 굉장히 탄력적이죠. 대표적인 종목들이 한 5%의 상승권이고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5%, 4% 대표 종목들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비금융, 지주회사도 우호적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 지주사들 보시면 뭐 CJ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진칼도 한 5% 이상의 강세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러한 일종의 섹터 로테이션이 지수가 좀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 숨고르기 현상이다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럴 때 밀리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을 모아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 배당 등을 담아야 하는 건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현 24 인베스트먼트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반도체 소부장 밀리는데 담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밀리는데요, 오늘? 중장기적으로 담아 가실 분들은 담아 가셔도 된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 자체가 원체 변동성이 심합니다. 네. 오늘도 코스닥이 1% 남짓밖에 빠지지 않는데 뭐 코스닥의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딴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뭐 5%에서 10%까지 빠지는 걸 보면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이틀간에 좀 어떻게 보면 상승을 했다라는 점에서 또 차익을 실현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그 외국인이 어느 정도 좀 매수를 기관과 같이 동반해 주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 그리고 내일 모레가 결국에 이제 그 설 연휴 전에 마지막으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매도를 해야 이번 주 안에 이제 설 연휴에 돈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시장에는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강하게 뻗어나가는 것보다는 박스권으로 좀 갇혀서 일단 좀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이 좀 시장에 투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본격적인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라고 보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상승세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에 대한 주도했던 섹터가 네. 다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점이면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관심 있게 담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설 연휴가 되면 이제 그 아이들 용돈도 주셔야 되고 그렇죠. 해서 용돈을 많이 주식시장에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T+2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번 달력으로 보면 이번 주 목요일, 내일 모레까지 팔아야 그 전에 찾는 건가요? 내일까지 팔아야 내일까지, 들어오는 거죠? 수요일까지 팔아야 내일까지 팔아야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개인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를 좀 바라봐야겠죠. 자, 그러면 시장에 어디에 주목하고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하는지 첫 번째 이슈 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로봇 가겠습니다. 미국 로봇 행정명령 추진 이슈 그리고 아틀라스 상용화 훈련 돌입 이슈입니다. 준비된 자료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백악관이 올해 이 로봇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인데요. 미국 정부가 이 중국의 로봇 굴기를 국가안보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중국 오면 안 돼 이렇게 선을 그은 건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최근 로봇 업계 CEO들을 잇따라서 만나서 로봇판 IRA로 불리는 대규모 세제 혜택과 연방 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로봇을 막자는 일종의 무역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일본 기업이나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엿볼 수 있습니다. 주가 함께 체크해 보실까요? 오늘 로봇주 그리고 여기와 관련돼 있는 2차 전지 특히 전고체가 주가 반응 보였는데 현재 기준으로 로봇 테마 안에서는 유진 로봇이 18% 급등이고요. 대동기어, 휴림 로봇 등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테마 2차 전지 중심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가 유력하다라는 이제 기대감, 일종의 모멘텀 플레이인데 그로 인해서 나인테크 17%, TSI도 5% 이상의 강세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봇 어떻게 보세요? 로봇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자동차 관련된 기업, 현대차를 빼놓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긴 하지만 현대차 그룹에서 이걸 이제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증권사에서의 리포트들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이제는 뭐 자동차 관련된 기업을 로봇 밸류 안에 포함시켜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로봇에 대한 파운드리화를 본격화하는 생각으로 좀 로봇 사업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OEM이라든지 ODM 이런 방식으로 로봇을 아예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국내보다는 해외 빅테크 기업과의 이런 업종 전략적인 제휴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의 머리에 해당을 하고 있는 쪽은 구글의 딥마인드와 제휴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현대차의 일단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은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를 이용을 해서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역량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오늘 또 현대차 그룹 쪽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그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은 현대차가 이제 웨이모 쪽에 네. 자율주행 차를 공급을 할 기대감도 동반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인가요? 아이오닉 5를 5만 대를 5만 대. 그리고 28년까지 약 3조 6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현대차는 로봇 밸류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밸류 안에 포함이 되면서 역시나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같은 결의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좀 잘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기본의 모빌리티 기업들이죠. 뭐 벤츠라든지 그리고 뭐 일본의 도요타라 이런 회사들도 결국엔 자율주행 안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포석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주에 좀 주목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CES 공식 협력사 대표를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 CES 가서 로봇 보고 너무 놀랐대요. 중국이 정말 잘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보고 아마 미국도 좀 경계감을 지금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행정명령 이야기가 나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미국이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던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이기 때문에 그걸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인수했다가 다시 이제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온 거잖아요. 최대 주주죠. 그래서 이제 로봇의 그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의 할 만한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을 해볼 수 있는데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세요? 이제는 이제 로봇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보다는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품주들을 좀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눈을 어떻게 보면 카메라와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 어떻게 보면 최근에 LG이노텍, 자화전자 뭐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로봇의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뭐 MLCC나 반도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화전기, 삼화콘덴서, 대주전자 재료도 MLCC가 계속적으로 동반이 되고 있고 최근에 MLCC 가격까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로봇 밸류체인 안에 있는 로봇 부품 관련된 종목들을 잘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로봇의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으로 체크해보자. 지금 화면에 관련 기업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로봇 이슈 체크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주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눈에 띄어요. 외국인 유입과 소비 급증. 제2의 신세계와 아모레퍼시픽은 무엇인가 체크해보겠습니다. 둘 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준비된 자료와 함께 체크해 보실까요? 신세계 실적 발표 후에 목표가 줄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총 매출이 12조 77억 원, 영업이익이 4,800억 원,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특히 별도 기준으로 보면 백화점 매출이 7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 영향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어제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 이후에 목표가가 줄줄이 상향 조정 나오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 이 이유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이 신세계의 실적에 영향을 줄 거라는 분석입니다. 목표가를 지금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무려 그전보다 40% 이상 높여 잡았죠. 자, 소비주 다시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소비주가 단기적으로 많이 못 올라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정받고 되레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그동안에 좀 많이 못 오른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유통 관련된 종목 중에 가장 큰 이슈는 쿠팡 사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 사태로 인해서 쿠팡이 득을 봤었던 그런 이유들을 결국에는 대형 유통마트들이 규제 완화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월 2회 휴업 제도에 대한 도입도 해지할 가능성이 높고 영업시간도 제한이 이제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새벽 배송에 대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마트라든지 뭐 이런 SSG라든지 뭐 이런 이커머스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이 유통 관련된 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수기가 1월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1월에 역대급 수출을 기록을 한 게 화장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1월 초까지, 2월 초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어제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죠. 그런 점에서 뭐 이 자회사의 코스알엑스에 대한 4분기 실적이 완전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일단 그 부분까지도 연계가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유통과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동반적으로 강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상당히 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1,800만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목표가 2천만 명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엇을 할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명품 많이 살 거고 화장품 많이 살 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카지노 같은 데서 또 소비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점에서 일단 이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를 좀 집중을 해서 본다라고 보면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해외 쪽에 대한 팔로가 이어지면서 매출 다변화가 이어지는 섹터가 좋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우선순위를 따져서 매매를 한다라고 보면 화장품이 1순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유통, 호텔, 그리고 여행 관련된 순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OEM, ODM 쪽에 역량이 여전히 있는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APR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유통 관련돼서는 이제 CJ가 이제 올리브영 관련된 부분 아직까지 분할을 하지 않고 있지만 올리브영의 특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CJ 그리고 신세계, 이마트, 롯데쇼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텔은 호텔신라와 그리고 하얏트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JS 코퍼레이션 그리고 GS P&L, 파르나스 호텔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런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화장품, 유통, 호텔, 여행 순으로 이제 소비주 주목하자 요 말씀 주셨고 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 앞서서 이제 쿠팡 사태 말씀 주셨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CJ 대한통운이 재평가 기대감으로 쿠팡 사태 이후에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 급등 일어나고 있고요. 13% 급등으로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쿠팡이 상장하면서 그 이슈로 인해서 이건 사실 안 좋았어요. 근데 오늘 뭐 다시 시세가 나오고 있어서 이 주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CJ 대한통운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이제 쿠팡 어떻게 보면 쿠팡은 자체적인 물류 센터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고 쿠팡 제외하고는 국내 1위 이제 CJ 대한통운이 1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약에 대형 기업들이 이제 새벽 배송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어디냐를 따져보면 결국에 우리나라 1위 기업이죠. CJ 대한통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오늘 그리고 어제부터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계절적인 성수기가 겨울보다는 가을의 성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쿠팡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배경은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일단 실적이 탄탄함이 전개된다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CJ 대한통운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밸류체인 안에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실적 이슈도 있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영업이익이 5천억 원 넘으면서 4분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기록을 했다라는 점 CJ 대한통운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미국도 사실은 요즘 가치주가 다시 상승하거든요. 한 2거래일 연속 다우지수가 신고가 가는 이유도 이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이유도 AI 버블론으로 IT 눌리자 이제 가치주 소비주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도 그렇게 따라가는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가치주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고민이 되고 아니면 그 다음 재차 시장이 상승했을 때 대비해서 이런 소비주보다 그냥 그 기존 주도주 반도체를 더 담아가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이 들 법도 하거든요. 근데 요새 드는 생각은 좀 수익 주면 무조건 좀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10%, 20% 올라도 일단 기다리고 있으면 보합까지 떨어지거나 아니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기업들 몇 개를 좀 봤는데 장 초반에 막 10% 이상 막 상승을 하다가 되레 이제 보합까지 떨어지거나 뭐 조정을 받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흐름이 얼마만큼 좀 많이 이어지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주도주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포트 비중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지금 시점에서 그 주도주를
싼 가격에서 매수를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차라리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소비주나 유통주 이런 쪽에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난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면 수익금만 가지고 이 주도주를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관련 팁도 체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제 열어볼게요. 자, 요즘 이 섹터가 사실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은 조정을 받는데 랠리 변동성 증권주는 랠리, 거래대금, 상법, STO 다 잡는다. 제가 준비한 자료 함께 체크해 보시죠. 증권주가 여러분 아셨어요? 은행주를 추월했습니다. 최근 증권주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은행주를 추월하는 종목이 하나 둘씩 눈에 띄는데 원래 전통적으로는 은행 지주사들의 시총이 훨씬 크고 증권사들의 시총은 작다고 여겨지죠. 근데 지난주 미래에셋증권이 우리 금융지주를 제치기도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시총이 작년 초에 4조 원대였는데 지금은 30조로 급증한 그런 상황. 정부도 증시 부양하고 유동성도 지금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습니다. 시간상 일단 그 증권 관련주 볼만한 기업들 좀 정리해 주신 것만 제가 체크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결제 관련 기업으로 헥토파이낸셜 다날, NHN, KCP 말씀 주셨고요. 증권사 매매 수수료 기대해 볼 수 있는 쪽이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인터넷 기업 네이버, 카카오, NHN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손창현 24 인베스트먼트 팀장이 준 관련 종목들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